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저는 마블 관련된 드라마는 문라이트 1화 정도만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 드라마를 보지 않은 관객의 입장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화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연출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본 마블 영화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연출이 진짜 좋았습니다. 가장 조금 보태면 아카데미 작품상이나 감독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완성도와 연출력을 보여줬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영화에 공포의 요소가 섞여 있는데 사실 개봉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좀 걱정을 했거든요. 히어로 장르에 공포의 요소가 섞인다? 사실 공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출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점프스케어를 이용한 공포 효과들이 잘 구현이 됐는데 이것이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아주 큰 공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연출 구성이었고요. 거기에 더불어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등장한 시각 효과들과도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 효과들이 상당히 잘 구현이 됐다. 이거는 마블이 잘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효과들이 등장하려면 효과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장면을 하나 예로 들자고 하면은 이 완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 거울을 이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연출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연출 상당히 좀 신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이디어가 좋다. 여러 이야기들을 엮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높은 완성도와 연출력을 보여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야기 흥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완다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사실 심적인 공감에 대한 부분은 좀 없거든요. 그녀가 어떠한 상황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을 갖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한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했습니다. 더불어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조연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영화에 비해 닥터 스트레인지가 엄청나게 재미가 없어도 보다가 하품이 나고 졸려서 지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 그 닥터 스트레인지 2의 이제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다. 개인적으로는 전작이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그 정도와 비슷한 급은 되지 않을까? 혹은 그보다 조금 낮더라도 비슷한 체급을 가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웨이 홈만큼 흥미로운 영화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터널스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블 영화가 요즘 대체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2시간 30분, 40분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영화가 2시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 왜 2시간인가? 그 이유가 있었다.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치보다는 조금 흥미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마블의 드라마와의 연계성입니다. 저는 마블의 드라마 문라이트 1화 정도만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시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화에 없기 때문에 인물을 100%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왜 그녀가 그런 집착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전 영화였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했었죠. 데어데블이 등장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물론 이것은 영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사실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맥인 변호사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2 역시 드라마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선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스파이더맨과 비슷하게 이전에 등장했던 마블의 배우들이 조금씩 등장하는 등 과거 작품 혹은 이제 드라마들을 보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는 사람만 재미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블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챙겨보는 팬분들에게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로 마블을 처음 접하거나 마블의 모든 영화를 챙겨보지 않는 분들은 알 수가 없는 재미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아는 사람만 재미있는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전 요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관객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블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블이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마블의 드라마가 영화의 비하인드를 풀어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거에 제작되었던 에이전트 쉴드처럼 그 어벤져스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영화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영화에서 등장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영화만 보시는 분들이 크게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도 없을 것이고,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드라마를 챙겨보면서 팬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마블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드라마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도 드라마의 비하인드를 풀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벌어진 상황 이후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영화를 보고 재밌으신 분들이 다시 드라마로 영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마블도 이걸 아직 실험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마블의 팬이 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입장벽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관객들에게 반감을 사는 그런 요소가 될지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좋은 연출력을 보여주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재미는 아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외에 12세치고 높은 수위를 보여준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요괴의 안구가 적출되는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신체 일부가 잘리는 등의 높은 수위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포의 요소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청불 버전을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될 때 이제 보너스 버전으로 한번 공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자사의 OTT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는 12세로 개봉한다 치더라도 OTT에서 공개가 될 때는 청불 버전이 공개가 되어서 조금 더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좀 적나라하게 등장해야 그 공포적인 요소가 좀 더 살아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를 하면 그것만큼의 유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극장에 갔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극장에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매점 앞에서 줄을 서는 이런 광경을 봤는데, 코로나 이전에 큰 영화들을 개봉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100만에 가까운 사전 예매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봉 첫날 71만이면 상당히 좋은 출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00만을 넘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1000만을 넘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